안녕하세요. 화가 김성은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시청자 그림 피드백 영상이네요. 그림은 이제 해변가에 그 바다와 하늘과 구름이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푸른색하고 흰색이 많은 그림들이 아마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피드백 컨텐츠를 한번 괜찮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흰색 같은 게 많으면은 어려운 이유는 이제 밝음과 어두움 같은 게 되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감 같은 게 분명히 안 나타나고, 또 바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게 분명한 그런 그림자라든지 이런 형태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명한 부분 같은 데서, 그리고 이 밝은 색들의 변화 과정 부분 같은 것들, 그거와 더불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공간감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흰색들이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흰색인 물체죠. 구름이든 파도든 뭐 하늘에도 그런 색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이 흰색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요 색들의 밝음의 정도들로 단계를 좀 나눠주면 좋아요. 어디가 제일 밝은 흰색이고 어디가 제일 어두워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떤 색을 품고 있는지, 푸른색을 품고 있는지 뭐 붉은색 쪽을 품고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좀 파악을 초반에 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물 같은 경우도 이제 색깔이 거리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물 색깔만 가지고 거리감을 나타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좋겠죠. 이제 그림 그리기 전에 이제 쓸 색들을 미리 팔렛 나이프로 섞어줄 건데, 이 파란색이 많이 들어간 이미지라고 해서 여러 종류의 파란색 물감들을 이제 가져다가 쓰는 것보다 이제 주요 메인 색이 될 파란색을 정해주고 그 색으로 이제 밝음과 어두움의 단계를 나눠주는 그 색상을 이렇게 나눠 섞어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파란색들이 들어가면 이제 한 가지 이미지의 색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더 조잡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과 지금 저는 여기에 세일러 그린을 사용을 해서 약간 따뜻한 느낌을 주려고 울트라마린 블루하고 세일러 그린을 써줘서 이제 밝음과 어두움 나눠주고, 밝아지는 부분에도 이제 그냥 흰색만 섞는 게 아니라 아주 약간의 노란색을 섞어줘서 이 따뜻한 느낌이 밝은 쪽으로도 유지가 되게끔 이렇게 섞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 같은 경우도 이 가장 어두운 쪽의 바닷물 색깔을 이렇게 미리 섞어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파란색과 여전히 울트라마린하고 세일러 그린을 섞어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름의 밝은 쪽 구름색과 어두운 쪽 구름색도 약간 이 회색 느낌이 나게, 근데 검은색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물체잖아요. 그리고 아주 얇은 수증기의 물체이기 때문에 이 푸른기를 굉장히 많이 뜨는 회색이거든요. 그래서 울트라마린 블루하고 저 캐드미엄 레드를 사용을 해서 살짝 푸른색의 탁색스러운 회색 느낌을 내주고, 거기에 아주 약간의 노란색을 넣어줘서 너무 보라색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서 저렇게 단계별로 섞어주고 진행을 해주면 좋습니다. 하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위쪽부터 이렇게 미리 섞어둔 색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주면서 서서히 밝아지게끔 이렇게 칠해서 내려줘 오는데, 이제 구름들이 마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좌우의 간격이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면서 이렇게 밑으로 밝아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약간의 노란색이 포함이 된 이 밝은 파란색을 써주면은 이 밝아지면서도 흰색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저런 이 채도의 느낌이 좀 살아납니다. 흰색만 섞으면은 좀 이렇게 허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을 살짝 써주면은 이 따뜻한 느낌이 좀 잘 살아요. 근데 이제 구름 쪽으로 가까이 가는 부분은 약간 뿌얘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수증기들이 좀 겹치는 부분에 살짝
탁해 보이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아까 섞어둔 그 구름에 쓸 이 푸른기를 뜬 저런 회색스러운 색으로 칠해줍니다. 그 구름 밑에도 이제 이 하늘의 그 멀리 있는 쪽에 진 그런 그림자가 있는 색들이기 때문에 살짝 더 이렇게 탁한 푸른색으로 좀 푸른빛이 나는 그레이인 거죠. 혹은 이 약간 탁한 이 푸른색 그런 색으로 이제 이 수평선에 가까운 부분에 하늘을 눌러주고, 잘 보시면 이제 그 색들하고 가장 어두운 부위의 이 구름의 그림자 색이랑 비슷해요. 그 명도의 단계가. 구름에 낀 저 그림자가 그렇게 어둡지 않거든요. 어두운 색끼리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잘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어두운 그 구름의 그림자 부분인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저 구름 색깔들을 보면은 이제 가장 밑에 있는 하늘색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의 이제 그림자들도 저런 푸른색 비슷한 걸로 이렇게 교차를 해주고, 이제 위에 있는 구름부터 진행을 해 가는데, 보시면은 이 구름이 파란 하늘에 이제 교차돼 보이기 때문에 다 하얗게 보일 수 있는데, 이제 흰색들, 하얀, 아까 초반에 말한 그 하얀 부분들의 이 명도들의 단계를 비교를 해보면은 밑에 있는 이 파도의 하얀색이 가장 밝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멀리에 보이는 구름이 이제 약간 햇빛을 받아서 가장 밝고, 그 다음에 있는 구름들은 다 어느 정도 회색빛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얀색의 이 진하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회색을 써도 그 하얀 물체라는 느낌이 여전히 잘 살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를 하얀색이다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무작정 밝게만 칠하려다 보니까 이 밝은 이 하얀색들의 이 명도 단계가 무너지게 돼서 이제 그림이 좀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효과가 나는 건데, 이제 흰색들은 흰색들끼리 잘 비교를 해 가주면서 이 구름들 안에서도 이 명도의 단계를 잘 구분해서 차이를 줘가면서 칠을 해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초반에 만들어준 저 회색에 아주 약간의 이 붉은빛이 살짝 돌게끔 저 캐드미엄 레드를 정말 극소량만 넣어줘도 저렇게 마치 그 푸른 쪽에서 약간의 채도의 변화가 있다, 온도의 변화가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캐드미엄 레드를 아주 그 소량 적절하게 사용해 주면 좋습니다. 요 중앙에 있는 구름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이 회색빛이 밑에 낀 구름들에 있는 회색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면적을 차지하고 하얀 물체라고 그냥 하얀 게 아니라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림자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어둡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밝은 색을 올려주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푸른색하고 이렇게 적당히 이 명도 대비를 이루어주는 선 안에서 이 회색의 밝음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이런 구름 하나하나 그릴 때도 그 밑에 진 구름의 그림자들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이 구름의 그림자들끼리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가장 어두운 그 구름 그림자가 왜 오른쪽 밑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밝게 항상 유지를 시켜주면서 이제 칠을 해줘야 돼요. 저 가장 어두운 색이 이제 기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안에서 컨트롤 해주면은 이제 명도 조절이 조금 더 이제 일정해지고 규칙적으로 잘 이렇게 칠해줄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가장 뒤쪽에 있는 구름들이니까 당연히 이 명도들이 많이 깔아앉혔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회색들을 잘 써줘가면서 눌러주듯이 칠을 해주면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그 와중에 조금 밝아 보이는 그 부분들을 조금씩만 살려주면은 이제 구름들끼리의 그런 덩어리감
효과들, 그 위치의 그런 차이들, 이 구름 자체의 볼륨감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살려줄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밝게 칠하려고 하고 싶어도 그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밝은 하얀색은 밑에 파도이기 때문에 구름의 가장 밝은 부분이 절대 이제 가장 밝은 흰색으로 칠해지면 안 돼요.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이제 생각을 해주면서 그 차이를 유지를 시켜주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지 최대한 다양한 이 범위의 밝은 명도들을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이런 그 거리감, 공간감이 중요한 이런 장면을 그릴 때는 가장 어두운 색에 대한 그 기준과 가장 밝은 부분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잡혀놓고 그 사이에서 이제 밝음과 어두움의 단계를 조절을 해가면서 컨트롤 해가면서 이 매니지먼트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다 같은 경우도 저게 이제 그 수평선 부분에 하늘하고 만나는 부분이라 좀 진해 보이는 거지, 아무리 진해도 이제 물의 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검은색처럼 어두워지지는 않거든요. 특히 아주 먼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뿌연 느낌이 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푸른색을 어둡게 탁하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칠을 해주고, 그 하늘과 맞닿는 경계면 부분도 너무 날카롭게 살리기보다 아주 살짝 뿌연 듯이 저렇게 이렇게 경계면들을 죽여주면은 좀 멀리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잘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이제 얕아지는 부분일수록 저렇게 녹색을 조금씩 띠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녹색을 살짝씩 살려가면서 밝은 부분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얇게 단계를 조금씩 쪼개주면은 이 그 수평선과 앞에 파도까지의 거리가 되게 얇지만 저 색깔의 변화로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좀, 공간감과 거리감을 좀 나타내 줄 수 있게 돼요. 앞에 부분도 저 이렇게 거품이 일는 저런 부분도 그 흰색 거품이 일지만 사실 이 파도에 비하면은 명도가 훨씬 어둡기 때문에 적당히 회색 같은 느낌으로 칠해주면 좋습니다. 저 암석 바위 같은 경우도 이제 햇빛을 받는 밝은 부분이고 이 갈색이지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탁하게 해서 칠해주고, 암석 같은 경우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수평선하고는 적당히 거리를 줘야지 제 이 그 시점 개념에서 좀 말이 되게 표현이 됩니다. 파도 같은 부분이 이제 가장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과감 없이 가장 밝은 흰색을 이제 칠해주면은 좋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아주 약간의 노란색과 붉은색을 정말 극소량 넣었습니다. 완전히 흰색을 쓰는 것보다 이제 저는 이 아주 조금이라도 그 온도를 표현하면은 이 빛의 생동감이 좀 잘 살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주고, 그 바로 위에 가장 밝은 경계면 바로 위에 아주 조금 회색이 들어간 저 흰색을 넣어줘서 이 파도가 꺾이는 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파도 형태는 그 생각보다 굉장히 규칙적이거든요. 저게 꺾여서 이 밑에 해수면에 닿는 부분은 조금 더 이 날카로운 엣지로 경계로 이제 칠해주고, 그 위쪽을 이제 단계를 좀 줘서 이제 둥그렇게 꺾이는 표현 같은 거 해주는 거고요. 오른쪽 파도도 동일하게 가장 밝은 흰색으로
칠해주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 흰색들의 그 명도의 단계가 훨씬 더 분명하게 차이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밝은 색의 단계들을 분명히 해주면은 이제 아무리 흰색의 물체가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림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제 거리감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파도랑 이런 물결 같은 표현은 조금 더 분명히 해주면은 그 별로 묘사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바다 풍경에서 좀 포인트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어찌저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